촐라, 당장 떨어지지 못해? 여기 얼마 전 입양한 진돗개가 이빨을 드러낸 채 주인의 발목을 공격하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평소에 순했던 진돗개였는데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자 주인은 당황한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메디아셋이라는 방송국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안젤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을 하시고 늦게 저를 낳으셨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늦은 나이에 저를 임신하시고 엄청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 또래 친구들보다 부모님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엄마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셨는데 딸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늘 혼자 계셔서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무섭다고 느낀 게 평소 저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엄마는 요즘 수시로 제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내시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쳤었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방송국 애견 프로그램에서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니 절로 미소가 번지더군요. 평소였으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적막한 집에 들어갈 때면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마도 집에 혼자 계시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적적함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리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강아지를 키우라고? 넌 요즘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럭 화부터 내시는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라 어릴 때 동물을 키우면 좋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제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셨던 걸로 봐서 동물을 썩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게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말씀하셨죠. 10살 남짓 되었을 때 남동생과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큰 개에 물려 동생이 크게 다쳤었다고요. 그 이후로 동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동물만 보면 무섭다고 하셨죠. 엄마가 말씀하신 그 남동생은 조셉 삼촌인데 삼촌은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죠. 큰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걔한테 물려서 그런 걸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가서 동물을 키우는 건 당분간 단념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온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에 오면 반겨주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관 앞까지 나오시던 분인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신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자 방으로 들어가니 옷장에 있는 옷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하나씩 입어보시며 약속이 있다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한 시간이 저녁 9시였는데 어딜 가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이어 하신 말씀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빠를 만나러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빠를요. 저는 엄마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게 잘 타일렀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자 엄마는 피곤하다며 좀 눕겠다고 하셨고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다음날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후 노인성 우울증이 겹쳐 심신의 상태가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치매는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완치가 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치료와 인지치료를 병행해서 진행하면 더 나빠지진 않으니 병원의 지시대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사료도 챙겨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서 운동 효과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엄마는 싫다고 하시겠지만 강아지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양이도 좋지만 엄마 혼자 계실 때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용맹스러운 개를 키우고 싶었어요. 무턱대고 입양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았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가장 똑똑하고 용맹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더콜리를 똑똑한 개라고 칭하더라고요. 보더콜리의 원반을 받는 동영상을 보니 과연 멋진 개가 틀림없더군요. IQ가 70 정도로 가장 지능이 좋은 개 1위에 올랐으며 예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순록을 지켰던 목양견이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가르친 일을 잘 수행하고 행동이 민첩하다고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더콜리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견종으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보더콜리를 키우는 견주들을 보면 넓은 마당에서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해주거나 뛰어다니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더콜리는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검색을 하였습니다. 긴 시간 검색을 한 끝에 조금 낯선 개를 보게 되었어요. 그 어떤 개보다 주인에게 충성심이 가장 강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지만 주인에게만큼은 순한 양이 되는 그런 개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진돗개였는데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나라에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견종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흰색 또는 노란색의 털을 가졌고 늑대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한 외모였죠. 커뮤니티에 올린 진돗개의 주인은 진돗개의 특징에 대해서도 써놓았는데요. 낯선 사람에게 매우 경계심이 강하고 가족에게는 친밀하고 온순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귀소 본능을 갖고 있어서 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집을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영리하고 똑똑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었어요. 왠지 진돗개라면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저는 진돗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알아보니 외국에서도 의외로 진돗개를 많이 키우고 있더군요. 물론 순수 혈통은 아니고 진돗개 믹스인 경우겠지만요. 저는 진돗개 믹스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센터가 있는지 폭풍 검색을 했죠. 긴 시간 검색한 끝에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제가 찾던 진돗개 믹스를 발견했어요. 저는 당장 내일 방문을 예약하고 다음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얗고 순하게 생긴 이 아이에게 저는 솔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어두웠던 우리 집을 환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솔라는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솔라를 데리고 집으로 온 날 엄마는 당장 데리고 나가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분명히 나는 동물을 키우는 게 싫다고 했는데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개 데리고 너도 나가버려.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서 저를 내쫓아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사정을 했어요. 엄마,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엄마를 지켜줄 아이예요. 딱 한 달만 같이 지내보면 안 될까요? 엄마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제발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의 부탁을 거절하실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딱 한 달만이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렇게 솔라와 저희는 가족이 되었어요. 솔라가 온 이후로 저는 매일 칼퇴근을 하였죠.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라는 저를 너무나 좋아해 주었어요. 솔라와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은 관심을 보이며 솔라에 대해 많은 걸 물어보았어요. 저는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설명해주며 한국의 토종견으로 충성심이 매우 높고 똑똑한 견종이라고 말해주었죠. 솔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진 않았어요. 저와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에게 하는 것처럼 온순하고 상냥했고 낯선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 경계를 놓지 않고 때로는 짖기도 했죠. 낯선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며 집중력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솔라의 이런 행동들을 보며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엄마는 솔라가 온 며칠이 지나도록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를 솔라는 졸졸 따라다녔죠.
하지만 함부로 엄마에게 가서 치대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았죠. 말을 할 줄은 모르지만 눈치가 빠른 건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똑똑한 솔라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요. 여느 강아지들처럼 앉아, 엎드려, 손 같은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10번도 되지 않아 그걸 모두 익힌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왜 이제야 솔라를 만난 건지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솔라에게 한 행동을 보고 엄마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시간에 맞춰 사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날은 사료를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사료 그릇이 깨끗한 걸 보고 제가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솔라를 굶겨 죽일 셈이냐고 큰 소리로 화를 낸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화를 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나를 물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냐? 어디를 물렸냐고 저는 되물었죠. 그랬더니 엄마는 바짓단을 살짝 올려 보이며 발목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정말 솔라에게 물린 자국이었던 거예요. 감염이 되면 안 되니 얼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가족에게만큼은 그렇게 순한 솔라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했는지 말이죠. 엄마는 당장 솔라를 쫓아버리라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이해가 갔죠. 안 그래도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키우는 개한테 물리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엄마를 진정시키고 솔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솔라는 잔뜩 기가 죽어 있었죠. 솔라와 함께한 지 아직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분명히 엄마를 문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엄마와의 관계가 서먹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답답했죠. 솔라를 가만히 보았더니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눈빛을 보였어요.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솔라를 보며 상사욕을 하기도 하고 동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하소연을 하면 우리 솔라는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죠. 그날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솔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항상 제 침대 밑에서 잠을 잘 자던 아인데 왜 이 새벽에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놀라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솔라가 어디로 갔는지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엄마 방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죠. 설마 솔라가 엄마 방에 들어간 거야?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조심스럽게 엄마 방에 들어간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뻔한 저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깊은 잠에 들었는지 솔라의 낮은 으르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했어요. 솔라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계속 서 있었고요. 제가 솔라를 부르자 엄마는 그때서야 잠에서 깨셨어요. 저는 솔라를 처음으로 혼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하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솔라에게 물렸다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잠깐이지만 엄마를 의심한 제가 너무 죄송했죠. 그것 봐라. 이놈이 몰래 들어와서 나를 물려고 했다니까. 한 번도 모자라서 또 물어뜯으려고 들어온 거 봐라. 진짜 소름 끼친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얼른 솔라를 엄마 방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솔라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가족은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이 들었지만 솔라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솔라를 끌고 나가려고 했더니 한 구석을 응시하며 갑자기 짖는 거예요. 침대의 한쪽 구석을 쳐다보니 침대 밑에 큰 쥐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는 목조주택이 많기 때문에 쥐가 돌아다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길거리에도 많이 다니고 집에도 나타날 때가 있죠. 엄마는 그 쥐를 솔라가 데리고 온 거라며 더욱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솔라는 그 쥐를 물어 죽이고 끝을 볼 생각으로 그렇게 으르렁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돗개에 대해 알아볼 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돗개는 사냥 본능이 살아있어서 야생고양이나 새를 물어서 죽이기도 한다고요. 그 큰 쥐가 죽어있는 걸 보고 저것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방문 뒤쪽으로 작은 구멍이 발견되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나온 듯 했어요.
그 주변에는 핏자국이 있었는데 솔라가 쥐가 나올 때부터 물어서 피가 났던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솔라가 집에 온 이후부터는 쥐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솔라가 지금까지 쥐를 내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솔라에게 물렸다는 발목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큰 상처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성견이 아닌 솔라의 이빨 자국이 아니었어요. 쥐가 엄마의 발목을 물어 상처를 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엄마를 물고 달아난 쥐가 또 나타나자 솔라가 쫓아가 물어서 죽인 거였죠. 이 상황을 엄마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더니 처음엔 수긍을 하지 않으시더니 계속된 저의 설득 끝에 이해를 하게 되셨죠. 다행히 엄마는 솔라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엄마는 솔라의 이름을 부르며 이뻐해 주셨고 산책도 직접 시켜주셨죠. 엄마의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솔라로 인해 치료가 된 것이었어요. 밥을 챙겨주는 것도 이제는 엄마가 할 정도로 둘은 제법 친해졌습니다. 당연히 산책을 시킬 때마다 엄마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졌어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 잔뜩 낀 날 아침, 일은 벌어지고 말았어요. 잠에서 깨 엄마 방으로 향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산책을 시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놀라서 바로 전화를 했죠.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했어요. 요즘 날씨가 더웠는데 오랜만에 흐리고 시원한 게 좋으셨던 모양인지 더워지기 전에 아침에 나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불안했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증상이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직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못 찾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나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평소에 산책 가는 길을 가신 거라면 1시간 안에는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2시간이 넘도록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평소 다니는 산책길을 샅샅이 뒤지며 엄마와 솔라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찾았지만 엄마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못 봤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죠.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와 솔라의 인상착의를 설명드리고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말을 해서 제대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둘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어요. 그 순간 건너편 공원에서 개 짖는 소리가 얼핏 들렸어요. 그 공원은 높은 언덕을 올라야 해서 평소에 산책을 시킬 때도 가지 않는 장소거든요.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멀리서 우리 솔라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없는 거예요. 솔라는 저에게 오더니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은 건지 다급하게 코로 저를 계속 밀었어요. 앞장을 서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길을 안내했어요. 빨리 오라며 제 옷을 잡아당기기까지 했죠. 저는 제발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솔라를 따라 높은 언덕을 올라갔죠. 너무 힘들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온 건지 잠시 원망의 마음도 들었죠. 언덕 중턱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의식이 있는 걸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말이 아니더군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듯 보였는데 손바닥과 무릎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도저히 혼자서는 엄마를 부축해서 그 언덕을 내려올 엄두가 나지 않았죠. 저는 112에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이탈리아처럼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응급번호가 911이 아닌 112에 전화를 한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서야 솔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솔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는지 새하얗던 털들이 온통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발은 진흙을 밟고 다녀서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엄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됐었다면 비까지 내려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라도 지쳤는지
구급차를 기다리며 제 옆에 엎드려 있었답니다. 저는 솔라를 안아줬어요. 솔라야, 엄마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안쓰럽게 솔라를 바라보며 이래서 진돗개를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다고 했구나 알게 되었죠. 무사히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엄마가 솔라를 산책시킬 때 사고가 있었던 언덕 쪽으로 가려고 하면 솔라가 버티며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깜빡깜빡하시는 엄마는 그곳으로 또 가려고 하시다가도 솔라의 반응에 정신을 차리시고는 평소 가는 산책길로 걸음을 옮기셨죠. 이렇게 똑똑한 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돗개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못할 거예요. 이제는 엄마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된 우리 솔라가 너무나 사랑스럽답니다. 엄마의 치매 증상도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죠. 덕분에 집에서 웃을 일도 자주 생기고요. 모든 것이 우리 솔라 덕분이죠.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도 우리의 솔라 이야기를 올렸답니다. 사람들은 진돗개에 관심을 보이며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솔라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모든 사람이 놀란답니다. 어떻게 개가 그럴 수가 있냐고요. 솔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이미지도 엄청 좋아졌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진돗개를 보고 싶어요. 저의 직업이 기자니까 진돗개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솔라를 보니 진돗개가 한국에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솔라로 인해서 저와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변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를 지켜준 솔라와 평생을 함께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안젤리카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